네, 4월 24일에 제가 톡강의 중에 그림을 넣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매, 상승, 상관관계. 그러면 전세랑 매매, 상승을 할 때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이 뜻입니다. 그럼 2014년 12월 전세가 먼저 반등을 했네요. 그리고 2015년 2월 매매 따라 상승 전환. 시차 2개월. 결국 같은 방향으로 2월 달에 전환되었다. 비정상 구간은 몇 개월입니까? 어긋나 있다. 몇 개월이에요? 어긋나 있다. 어긋나 있을 때 투자라고 했죠. 어긋나 있는 게 몇 개월입니까? 그렇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넘어갑니다. 네, 2개월입니다. 그럼 지한님, 저 2개월 안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어긋나 있을 때 투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높낮이가 심합니까? 뭐 이런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요 그래프는요,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별표시, 전년 동기, 별표시, 전월, 아닙니다. 전주, 아니에요. 전년, 별표시, 머리에 심으세요. 전년 동기, 네, 제가 강조하잖아요. 전년 동기, 머리에 심으십시오. 파란색은요, 실거래 가격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월이죠.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죠. 네, 전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굉장히 심하죠. 그럼 봅시다. 여기 1번이 요거예요. 요에. 예. 파란색이 먼저 반등했죠. 이때는 전세가. 그 다음은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에 매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2번으로 갑시다. 2번 2018년 6월에 전세가 먼저 반등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2018년 7월 매매가 따라서 상승 전환되었다. 시차는 1개월. 근, 그, 외우시면 됩니다. 네. 여기 2번 있네요. 여기 2번, 요 그림이네. 이게 올라갔네. 맞죠? 누가 먼저 올라갔습니까? 전세가 먼저 올라갔죠. 파란색이. 파란색이 먼저 올라갔죠. 그 다음에 한 달 텀을 두고 매매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3번 봅시다. 2019년 9월 동반 매매 전세 상승. 네, 여기 3번에는 매매랑 전세랑 동반 상승돼 있어요. 동반. 시차 없이. 그리고 2022년 12월 매매가 먼저 상승했네요. 여태까지는 다 전세가 먼저 상승했는데 여기는 신기하게 매매가 먼저 상승했네요. 매매가 먼저 상승하고 4개월 있다가 전세가 따라 상승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일부 지역에서 상급지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가 별로 매매가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따라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거래가 지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장에 갔는데 어긋나 있었어요. 이 지표는 한 달 전, 두 달 전의 지표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이 5월 24일이죠. 이 지표는 4월 24일의 지표인 거예요. 한 달 전에.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어긋나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네? 어긋나 있을 때 투자라고 그랬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투자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1, 2억 올라가 있어요. 1, 2억.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승 상관관계. 이번에는 조금 시차가 그래도 4개월 정도 났었습니다. 그럼 2개월, 1개월, 뭐 4개월. 그럼 1개월에서 한 4개월에 시차가 나는구나. 매매와 전세가 상승이. 상승을 봤으니까 그러면 하락도 봐야죠. 네, 하락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전세가 먼저 하락하고요. 시차를 두고 1개월 시차를 두고 매매가 따라 하락이 전환되었습니다. 요 그림이죠, 요 그림. 2번 2018년 2월 전세가 먼저 하락하고 2018년 4월 매매가 따라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다 전세가 먼저 좀 움직였네요, 다. 아까는 매매가 움직인 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전세. 그래서 제가
전세가 먼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세를 눈여겨봐야 된다. 매매 가격을 보면 우리가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을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어긋나 있다. 요 뜻과 이제 난 전세 시세를 볼 거야. 머릿속에. 또박이가 어긋나 있을 때 그리고 전세 시세를 눈여겨보라고 했지. 왜? 대부분 전세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거의 80%, 90% 이상. 전세가 먼저 움직여요. 전세가. 전세가 왜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전세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전세는. 근데 심리라는 이 부분이 임차인들이 조금 더 피부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이 심리적인 게. 전세라는 게. 심리가 뭘까요? 학군지 이동, 이사철이겠죠, 이사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전세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 공급이겠죠. 신규 공급, 신규 공급. 그리고 올라갈까 떨어질까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죠? 전세가 왜 먼저 움직일까요? 심리적인데 뭐 학군지 이사철, 공급, 신규 뭐 이런 거 이유인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임차인 언제 나간다고 합니까? 임차인 언제 나간다고 하냐고요. 내가 임차인데 이사 나가려고 해. 언제 나간다고 얘기해요? 일주일 전에 얘기할 거야? 2주일 전에 얘기할 겁니까? 3일 전에 얘기할 거예요? 며칠 전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나 이사 나가려고 그래. 아니면 재계약하려고 그래. 언제 얘기하냐고요. 그래요. 2, 3개월 전에 얘기해요. 그때 다 어떻게 된다? 게임 셋이에요. 느낌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 느낌이 여러분들 왜 이 전세가 먼저 움직이느냐? 만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사람 심리가 어때요? 우리 미소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세값이 아우 지금 내가 지금 2억에 살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한 1억 8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집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전세를 조금 비싸게 들은 것 같은데 좀 깎아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세값이 인근 보니까 2.2억 돼 있는 거예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 한 2, 3개월 있다가 조금 전세가 조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나 그냥 갱신해야겠다. 나 재계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시세나 이런 것들은요, 다 2, 3개월 전에 다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들 현장을 다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세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심리적이다. 내가 이사 나갈까 말까는 2, 3개월 전에, 그래, 2개월도 아니야. 솔직하게, 어, 한 6개월 전부터 쫄려. 예. 안 그래요? 우리 임차인 입장 다 알잖아요. 한 6개월 전부터 쫄려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그래요? 그래서 전세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전세가 먼저 움직이나요, 또박이님? 왜 전세 가격을 가장 먼저 봐야 되나요? 네, 이해를 했으면은 오케이 아니면은 노 오케이 야 됐다 야 오케이 하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공부인 거예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네. 그래서 전세가 보통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랑 전세랑 있으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얘가 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그러면은 추후에 매매 가격이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그 느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장에 나가서 전세 움직임을 느껴야겠죠. 2018년 2월 전세가 먼저 하락했고요. 2018년 4월 시차 2개월 그리고 2020년 12월 전세가 먼저 하락했고요. 네. 그림은 톡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매매가 따라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이때는 시차가 5개월이나 걸렸네요. 그럼 아까는 몇 개월입니까? 1개월에서 4개월. 요 하락은 1개월에서 5개월. 요 시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안에 요 안에 어긋나 있을 때 어긋나 있을 때 뭐 한다고요? 투자. 우리가 확률적인 싸움 아니겠습니까? 거의 90%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1개월에서 5개월의 시차를 두고 이번에도 정확하게 시차를 두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먼저 올라갔죠, 여러분들? 전세가 먼저 올라간 지역이 좀 많았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전세가 먼저 올라간 지역이 좀 많았어요. 전세값이. 이 전세값이 올라간다. 정상적인 거는 뭡니까? 전세값이 올라가면 매매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전세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죠. 그러면 이번에 전세값이 올라갔죠. 근데 매매값은 떨어지죠. 어긋나 있죠. 사라고.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죠. 투자가. 간단해요. 어긋나 있을 때 사라니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꾸 고민을 하는 거야. 같은 방향일 때 살려고. 왜 같은 방향일 때 살죠? 여러분이 개투자꾼입니까? 투기꾼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실거주 목적이 크지 않습니까? 갭 투자는 약간 틀려요. 그렇지만 실거주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1주택으로 갈아타고 하시려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 방은. 1주택 됐다가 뭐 분양받았다가 1주택 팔았다가 또 상급지 가고 막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갭 투자하실 분들 아니잖아요. 투기꾼들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말을 들으세요. 네, 제 말을 들으시라고요. 네. 지났잖아요. 타이밍이. 같은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이잖아. 지역마다 약간 틀리겠지만 같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값이 비싸죠. 전세값이 올라갔죠. 매매값이 이미 올라갔는데 같은 방향 아니에요? 같은 방향인데 왜 사요? 어긋나 있을 때 사라니까요. 그러면 무주택이다.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러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늦었죠? 어긋나 있을 때 사라고 했는데, 아이고, 또박이가 어긋나 있을 때 사라고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다 같은 방향이네. 아이고, 이거 어쩌나? 지금의 선택은 이미 늦었다와 아니면 어긋나 있는 지역을 가서 산다. 요것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구간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그거는 증권하고 똑같아요. 이미 반영되어 있어요. 가격에, 시장에.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을 때 폭발적으로 움직인다? 보통 금리가 내려갈 때 부동산 경기가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가 있다가 이 내려갈 때 대부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어요. 아니, 오르면 더 오르는 거 아닐까요? 이미 선반영되어 있어. 이미 선반영.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확률적인 거예요. 확률적인 거. 대부분 금리가 올라가 있다가 내려갈 때쯤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럼 선반영 되어 있는 거예요. 선반영. 그래서 우리 박님은 어긋나 있는 지역을 사세요. 사실 거면. 사실 거면 사시고요.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조금 갭이 줄어든다거나 뭐 이랬을 때 하시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지역을 자기가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역을 이게 실거주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갭이 줄어들었을 때 사느냐, 아니면은 좀 어긋나 있을 때 좀 사느냐, 좀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제 실거주를 하시는데 금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셔도 됩니다. 금리적 혜택이 뭡니까?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실거주 하실 거다. 그러면은 같은 방향일 때 조금 싸다라고 생각하셔도 사도 됩니다. 근데 이런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같은 방향이다. 권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됐죠? 그리고 4월 24일 톡강의 중 이 보합기 조건 뭐 외우라고 했죠? 어긋나 있다와 전세가와 또 뭐? 전년 보합기의 조건은 뭡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매매가가 지속적인 하락이 와야 된다. 한 0.01%라도 평균값이라도. 전년도에는 비쌌으니까 이번에는 하락기에 보합기가 든 거 아니겠습니까? 전년도를 보니까 요 상태였던 거예요, 요 상태. 전년도에는 요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하락되어 있는 거죠, 이 그림은. 맞죠? 예에 비해서 하락되어 있죠. 예에 비해서 하락되어 있죠. 예에 비해서 하락되어 있죠. 예에 비해서 하락되어 있죠. 이 그림 이해 안 가십니까? 요 그림? 2023년이고 2024년이면
이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높낮이가 어느 게 더 낮아요? 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여기가 더 낫지 않습니까? 1번, 2번. 그럼 2번 돼 있으면 전년 2번이 2번의 가격이 1번의 가격보다 내려가 있죠?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그럼 마이너스가 찍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볼까요? 2번 그림.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금년. 이 금년 대비해 가지고 전년 대비 해 가지고 2번은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그죠? 예, 아주 쉽죠? 예, 아주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들? 플러스죠. 그렇죠. 그래프 살짝 위잖아요. 예.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이게 보합입니까? 그래서 여기 딱 써놨잖아요. 전월 대비도 아니고 전주 대비하여 매매, 전세 매주 발표하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듯 착각을 가지게 됨. 전주 대비해 가니까 전주. 그러면 저저번 주에 1억 오르고 저번 주에 2천 내려갔으면 오른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전년도 모든 지표는요, 항상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의 경제 지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부분 이제 결과 발표를 내잖아요. 통계를. 근데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부동산을 전주 아니면 전월 바로바로 막 이렇게 반영을 시키길 사람들이 이제 조금 한국 사람들이 좀 급하잖아요. 이게 전주 대비해서 올랐으면 좋겠는 거야. 그 전년 동기 대비해야지 조금 우리가 저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쭉 내려갔다가 이 내려간 상태에서 보합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걸 원하는 건데 지금 그래프는 내려갔다가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이 그래프가. 상승기예요? 지금이 보합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상승기입니까? 하락기입니까? 보합기입니까? 맞춰보세요. 지금 상황. 지금 상황이 상승기입니까? 1번, 2번, 3번. 지금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요. 상승이에요. 상승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통계는 자꾸 전주, 전월 대비해 가지고 막 그러지만 전년에 비해서 지금이 올랐냐 떨어졌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이 하락기인지 보합기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주, 전월 대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지 상승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전주 대비해서 올랐으니까 오른 줄 아는 거죠. 이것도 꼭 요 그래프도 뭘 대비해서 봐라? 이 전년. 음, 네. 전년으로 많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예, 연습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렇다 아니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전월, 전주 이것보다 전년도 대비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